남자친구가 이거를 또 놀려요. 너 이거 소리 났다 이러면서 놀리니까 실방귀는 그런 가스가 형성되고 이럴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어요. 어떤 자세에서 생겨요? 그럼 대부분이 열의 9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방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질방귀라는 거는 원래 있던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질에서 방귀 소리처럼 이런 것들이 난다. 이래서 질방귀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까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질 안에는요 원래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고 바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기가 들어갔다가 이게 빠져나오면서 나오는 소리가 질방귀죠. 원래 나는 방귀 소리는 당연히 이제 장 안에서 가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질방귀는 그런 가스가 형성되고 이럴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어요. 이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는 외부에서 질이 열리면서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이 됐다가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방귀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방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워하세요. 특히 이게 내가 평소 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할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들었을 때 굉장히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남자친구가 이거를 또 놀려요. 너 이거 소리 났다 이러면서 놀리니까 그거를 되게 민망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질방귀가 생기는 원인과 치료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질방귀가 생기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외부에 공기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갈 때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유입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질 입구가 열려 있을 때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생활을 할 때, 관계를 할 때는 당연히 관계를 하면서 삽입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공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공기가 유입될 수 있고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소리가 특별히 많이 나시는 분들은요 정상적인 자궁이나 정상적인 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는 관계할 때 애기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물이 많이 나와서 좀 질퍽질퍽하면 소리가 더 쉽게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위 따라서 물론 달라지죠. 공기라는 거는 항상 가볍잖아요.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할 때 후배위를 하거나 질이나 엉덩이 쪽보다 몸이 더 내려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기가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오기 쉬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질방귀가 잘 생겨요. 그래서 질방귀가 자꾸 생겨요. 이런 분들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자세에서 생겨요? 그럼 대부분이 열의 9은 후배위 때 생겨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자세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질이 넓거나 모양이 안 좋거나 주름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 완전 상관없이 그냥 물리적인 이유만으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공기는 위로 뜨니까요. 그래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가 자세 때문에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다. 이랬을 때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겠죠.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체위에서건 자꾸 난다. 이랬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질 입구가 너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를 하더라도 공기가 너무 쉽게 유입이 된다든지 관계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운동을 할 때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도 입구가 열려서 공기가 자꾸 안으로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입구를 막아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어떤 공간을 좀 막을 수 있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첫 번째 입구를 막아주는 치료는 질 성형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이거를 막아버리는 경우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필러를 넣어서 공간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 자체를 닫는 거는 아니더라도 안쪽에 이제 내가 조금 기분 좋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탄력이 있는 부분, 그쪽에 이제 필러를 넣어서 공간을 메꿔서요, 안으로 공기가 이제 깊게 유입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질방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도 사이에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기 유입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도 틈이 없으면, 그래서 필러로 공간을 다 채워주고 틈이 없게 되면 이런 공기 유입이 적겠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공기도 없겠죠. 그래서 질방귀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완전히 열려 있거나 아니면 안쪽에 확 늘어나는 공간이 있거나 했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이나 필러 같은 방법으로 이런 공간을 메꿔서 질방귀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 넓지 않아. 좁고 뭐 관계할 때도 기분이 좋고 다 잘 맞는데 소리만 난다 이랬을 때는 애기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이제 흥분해서 애기 나오고 이런 거는 좋은 거죠.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괴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비정상적인 경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넓어서 소리가 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지립구가 넓었을 때 지렴이 잘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골반 저 근육들, 그러니까 골반 안에 장기들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완전히 약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궁이 처져 내려온다든지 방광이 처진다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젊을 때는 그런 거 생기지 않겠지만 40대부터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질벽이 바깥쪽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뭐 묵직한 느낌, 불편한 느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요실금만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해질 때는 사실 골반저 근육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케겔 운동 같은 거 트레이닝을 좀 하셨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튼튼해지면서 골반 근육이 처져서 생기는 요실금 같은 것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탄탄해지니까 질방귀 생기는 것도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는 필러 같은 거 넣어서 막아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입구가 열려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다면 수술적인 방법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출산을 하신 적이 없는 분들은 사실 수술적인 방법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뭐 제왕절개 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수술을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애를 뭐 두셋을 낳았는데 크게 낳았어. 그러면서 이제 봉합을 할 때 좀 느슨하게 되어버려서 입구가 계속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다 했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입구가 열려 있어도 사실 수술 꼭 하지 않고도 그 필러 넣으면 질방귀 생기는 거는 뭐 호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근육이 약해져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갈수록 그게 막 심해진다, 늘어진다 이랬을 때는 케겔 운동 같은 그런 운동적인 치료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겔 운동은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되고요. 항문 조이는 거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항문 조이는 거 조금씩 감각을 앞으로 가져오시면 질 조이는 것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 케겔을 집에서 연습해 보시는 거 충분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의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실 수도 있고,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뭐 꿀벌 운동 치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게임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질 안쪽을 좀 채워놓고 조였다 풀었다를 하시면 이거를 피드백을 주는 바이오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런 이제 케겔 운동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호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방귀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떤 관계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특정 상황에서 자꾸 질방귀가 생긴다, 요가하면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런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보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정상적인 분들도 생기지 않는 거는 아니다. 물리적인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체위 이런 것 따라서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생기는 게 꼭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방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